전자기 유도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봐봐. 이거. 방금 배웠던 것 중에 구리는 강자성체였어요? 상자성체였어요? 반자성체였어요? 반자성체거든요. 반자성체. 구리의 이 반자성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자성. 반자성이라는 건 이게 구리선이거든요. 구리선. 코일이 구리선이야. 구리선이라서 얘한테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구리선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반자성체라서. N극이 다가오면 위에다 N극 만들고 싶어 한다고. 아래는 S가 되고요. 그래서 그래야 밀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구리의 성질이야. N극을 만들려면 이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만들어내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코일은 현재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N극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 있잖아. 이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그 만든 전기 공급해서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이거 발전기. 발전기의 원리가 이런 코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어떤 성질? 코일의 반자성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 우와! 코일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전류가 흘러.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전기를 공급한 게 아니라 전류가 유도됐죠. 전류가 생겨난 거잖아, 스스로. 그래서 전류가 유도된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불러주고요. 신기하게 자석하고 코일만 있으면 둘 사이의 거리를 왔다 갔다만 해주면 전기가 생성되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윗방향이 N극이 만들어져 이걸 연구한 사람 이름이 렌츠야. 그래서 렌츠가 연구한 이런 방식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코일의 반자성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조금 확장시켜 봅시다.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코일을 막 감아놔. 코일을 감아놓고 이 코일의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G를 연결해. G가 뭐냐면 그냥 검류기야. 검류기라는 말은 뭐냐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그냥 검사하는 장치야. 전원장치가 아니야.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검사하는 장치니까 약간 전류기 같은 거야. 전류기. 검류기. 검류기 연결하고 코일 연결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N극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이 코일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반자성체라서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위에다 N극을 만들어야 돼. 반대쪽에 S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이런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죠. 코일에 이런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내 손가락이 전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위쪽에 엄지 방향 N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쭉 흐르니까 흘러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 BGA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맨 밑에 유도 전류 방향 BGA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야. 이런 상황을 준 다음에 유도 전류 방향을 찾아라.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따라가면은 여기서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BGA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N극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 코일은 반자성이라서 뭔가 다 반대로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N극이 다가오면 밀어냅니다. 여기 뭐예요? N극을 멀리하고 있잖아. N극을 멀리하면 어떻게 할까? 코일이 다시 당겨요. 뭔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코일의 특성이야.
그래서 n이 멀어지면 위에다 s를 만들어서 또 땡기고 싶어 합니다. 여기 S 만들려면 이젠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여기 S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AGB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AGB. 다시 말해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찍찍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전류도 찍찍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든 전기가 바로 얼터너티브 커런트, AC 전류인 거야. 얼터너티브 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전기는 모두 무슨 전기다? AC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 역시 무슨 전기를 공급받는다? AC 전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는 전기도 AC를 공급받는 거야. 이렇게 만든 전기라서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자, 자석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S극, 이번엔 S극을 가까이 하면 싫잖아. 위에다 S를 만든다니까. 전류 이렇게 흘러야 되죠? AGB입니다. S를 멀리 하면 싫잖아. 땡겨야 돼. N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BGA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게 렌츠의 법칙이야. 렌츠가 어떤 극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렌츠고요. 이렇게 된다. 유도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걸 찾아내게끔 알려준 사람이 렌츠라서 이 방법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것까지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배웠던 내용이야.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재해석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야. 재해석하는 거. 봐봐. 방금 쌤이 설명한 방식은 중학교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봐봐.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이 그걸 싫어해. N극 만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게. 봐봐. N극이라는 녀석은 자기력선을 내뿜는 녀석이죠. 자기력선을 내뿜어요. 그럼 코일 입장에서 이 멀리 있는 코일은 현재 자기력선이 하나만 지나가. 내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3개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지? 이걸 싫어하는 거야. 자, 코일이 N극이 다가오는 걸 싫어해. 이걸 다른 표현법으로 코일의 입장에서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싫어해요. 다시 멀리 있을 때는 자기 몸속에 자기력선이 하나만 지나가는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기 몸속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3개로 바뀌죠. 이걸 자기력선 수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기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력선 수의 변화를 다른 말로 자속수라고 해요. 자속수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자속을 기호로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량은 델타라고 표현해요. 델타 파이 때문에 얘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N극 만들죠. 왜? N극이 다가오는 걸 싫어하니까. 이게 중학교 버전이라면 이제 뭐라고 한다?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속수가 증가해요. 자속수가 증가하는 걸 싫어하니까 다시 자속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고. 위쪽으로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야 하니까 N극을 위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속수의 변화를 없애고 싶어하는 방향. 자속수의 변화를 없애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자속수의 변화라고 불러줍니다. 코일은 뭘 싫어한다? 자속수의 변화를 싫어한다. 가까이 있다가 다시 멀어지면요. 자기 몸속을 겁나 많이 통과하고 있다가 멀어지면 다시 줄어들지. 자속수가 줄어들어. 이것도 싫어해. 자속수가 줄어드는 게 싫으니까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아래쪽을 N극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속의 수를 다시 늘리고 있는 모습이야. 약간 코일 이상하죠? 묻지마 코일 같은 거지. 그래서 얘가
자속수의 변화를 싫어해서 다시 자속수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나요? 자, 이게 자속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유도전류. 이 유도전류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부분. 이 자석을 엄청 센 걸 쓰면 돼. 그럼 멀리 있을 때는 하나가 지나가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아까는 하나였다 3개가 되지. 근데 자석을 겁나 센 걸 쓰면 하나였다가 5개로 증가합니다. 맞죠? 자석의 힘이 세면. 그럼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속수의 변화가 더 크니까. 맞죠? 더 센 자석을 쓴다. 그럼 뭘 변화시키는 거다? 델타 파이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맞죠? 자속수의 변화를 크게 만들면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도 전류를 I라고 한다면 뭐에 비례한다? 자속수의 변화에 비례하는 뜻이에요. 자속수의 변화가 크면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른다는 거죠. 맞나요? 또 어떻게 하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를까? 코일을 더 많이 감아놓으면 돼요. 더 많은 코일을 감아놓으면 성질 이상한 코일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더 세게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코일 감은 수를 늘리면 됩니다. 코일의 감은 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코일 감은 수는 넘버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 넘버 단위 면적당 감은 수가 되겠죠. 코일 감은 수를 늘려주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는데 가까이 가져가는 속도를 겁나 빠르게 가져갑니다. 코일 입장에서 자속수의 변화가 갑자기 확 생기지. 그걸 싫어요. 그래서 전류를 갑자기 꽉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자석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은 전류가 쭉쭉쭉쭉 생겨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석의 빠르기입니다. 꼭 자석의 빠르기라기보다도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변하는 거. 빠르게 변하면 됩니다. 이거를 시간 t라고 표현하시겠죠. 시간 t.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더 센 자석을 이용한다는 건 더 많은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더 센 자석, 자속수의 변화가 크면 더 유도 전류도 더 많이 흐르니까 둘은 비례관계에 있고요. 코일 가문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도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빠르기가 빠르다는 건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맞죠? 더 빠른 시간 동안 들어오는 거니까 자 시간이 짧아져야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시간과 유도 전류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쓰면 유도 전류를 I라고 한다면 델타 T와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져야 빠른 거죠.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맞죠? 자 지금 유도 전류의 개념으로 I로 설명을 한 건데 생각해봐. 전류가 흐르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정의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 다시 말해서 유도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 다른 표현법으로 전압을 더 센 전압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센 전압이 만들어지고 더 센 전압이 만들어지면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공식이 그래서 V라고 시작이 돼요. V. 이걸 패러데이의 법칙이라 합니다. 패러데이가 뭘 연구했냐면 패러데이가 유도 전류를 좀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유도 전류를 많이 만들 수 있겠네. 유도 전류를 많이 만든다는 건 전압이 센 거니까 전압과 얘네들의 관계를 정리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전압하고 뭐는 비례한다는 거야? 첫 번째, 델타 파이가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전압하고 뭐가 비례한다? 가문수가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전압과 뭐가 반비례한다? 델타 T와 서로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리한 게 패러데이 법칙. V는 비례관계에 있는 거,
분자에다가 정리한 겁니다. n에도 비례하고 델타 파이에도 비례해. 하지만 델타 t에다가는 뭐한다? 반비례하죠. 그리고 얘가 다가오면 밀어내잖아.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뜻으로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여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은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거 델타 파이 기호, 델타 t 기호, n이라는 기호, v라는 기호가 낯설어서야. 이걸 몰라서가 아니야. 이건 알아. 이러면 유도절로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 근데 이걸 기호로 옮겨서 어려워하는 거야. 이거만 매치시키면 쉬워집니다. 오케이? 이거만 매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한 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겁니다. 요 녀석이 방금 얘기한 녀석이에요.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방금 말한 걸 그냥 기호로 옮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V를 뭐라고 부를 거냐?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전압이잖아.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전압이라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유도된 건 이해가 돼. 그죠? 기전력이 뭐냐면 이게 만들어낸다는 기, 발생시킨다. 발생시킨다는 뜻으로 기가 발생시키는 거야. 발생시킨다. 전기를 만들어낸 힘, 전력을 발생시킨다.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전류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힘, 전압입니다. 유도 기전력이 바로 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압이야.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델타 파이, 델타 t, n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상식을 벗어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걸 델타 t라고 하지, 이걸 델타 파이라고 하지 이렇게 좀 매치시켜서 좀 기억해 주면은 유도 기전력, 다른 말로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여기다 정리하고 있죠. 여기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러면 된다.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이거죠. 유도 기전력이 커지면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른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델타 T 얘기하는 거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N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력이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델타 파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정리 좀 되겠어요. 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코일 하나를, 한 번 감겨있는 코일을 여기를 통과시킬 거야. 여기가 어딜까? 균일한 자기장 속. 자, 균일한 자기장 속이 뭐냐면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공간에 코일을 통과시켜야 돼. X자 모양 보여? X자? 이 X자가 뭐냐면 봐봐, 우리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며. 자기력선이 나오면, 자, 이게 옆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잖아. 이걸 앞에서 보면 나를 향해 이렇게 오고 있겠죠.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자기력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뒤에서 보면, 화살이라고 생각해, 화살. 이걸 뒤에서 보면은 X자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X가 뭐다? 자기력선이 여기서 일로, 칠판 쪽으로 꽂히고 있구나. 여기 이 부분에 N극이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이래요.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데 X자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는 건 여기서 N극에서 S극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꽂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패곡선 한 가닥 한 번 감겨있는 코일의 입장이 되어봐. 지금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자기력선이 없지. 근데 얘가 한번 2번 위치로 옮겨갑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두 개가 생겨납니다. 코일이 이걸 좋아해, 싫어해? 안 좋아합니다. 안으로 꽂히는 게 두 개 생기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걸 두 개 만들고 싶어 할 거라. 그래서 밖에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빨간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옮겨가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잘 봐. 2번에서 3번으로 옮겨갈 거야. 3번도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야? 똑같이 2개입니다. 보이나요? 얘도 2개죠? 얘도 2개죠?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맞죠? 그럼 코일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지. 전류를 흘릴 이유도 없는 거야. 자기장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야. 화살표 빠져있죠. 전류 안 흘러. 다시 2번에서 3번으로 가면 우와! 완전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전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얘에서 얘는 어때요? 3번에서 4번 갈 때도 2개 똑같죠? 전류가 안 흘러. 이 전류는 뭐야? 4번에서 5번 나올 때 흐르는 전류야. 봐봐. 4번에서 5번 나올 때 2개였던 게 빵으로 쓸지. 다시 2개를 만들고 싶어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 2개 들어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안으로 2개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동그라미 뭐야? 이게 뭐야? 이거죠. 다시 나오는 거. 나오는 걸 만들고 싶어 한다. 얘는 다시 들어가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통과하는 동안 어디서 전류가 흐르는지 1번에서 2번 들어올 때 전류가 한번 흐르고요. 4번에서 5번 나갈 때 전류가 한번 흐르죠. 두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2에서 4로 오른 동안에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 공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만 변해? 봐봐. 문제에서 이거 같은 등속 보여. 등속이라고 꼭 써줍니다. 왜? 같은 속력으로 쭉 이동해. 다시 말해서 얘는 속력은 변함이 없어. 이 뜻이야. 속력은 똑같아. 델타 T는 똑같아. 그리고 한 번 감겨 있는 거잖아. 이건 N도 한 번으로 똑같아. 얘를 결정하는 요소는요. 델타 파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력선만 보란 얘기야. 자기력선이 몇 개 변하는지만 봐. 딴 건 고려하지 말고 이 뜻입니다. 자기력선,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만 살펴봐. 이 뜻이야. 그래서 등속이라는 표현과 한 번 감겨있는 이런 코일을 준다는 건 N도 일정하고 델타 T도 일정한 상태에서 유도기전력을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다? 델타 파이밖에 없다. 이거 갖다가 문제 풀어봐라. 이 뜻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들이고요. 좀 낯설어서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만 해주면 크게 어렵죠. 되게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216쪽과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게 돼요. 넘겨볼까요? 자, 218쪽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이거 시험 문제에 100%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나와. 이 문제. 이게 뭐냐면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자석을 구리관을 떨어뜨리고 알루미늄관을 떨어뜨리고 플라스틱관을 떨어뜨립니다. 얘는 다 떨어집니다. 왜? 중력 때문에. 중력이 당기잖아. 아래로 붕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야? 방금 우리가 본 게 구리죠. 구리관에서 뭘 만들어? 얘가 아래가 N극이라고 쳐봅시다. N극이 떨어지면 얘가 밀어낼 거야. 밀어낼 거 아니야.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키지만 중력이 더 세. 근데 어쨌든 밀어내는 반대 방향의 힘이 발생되니까 얘는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집니다. 저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맞죠? 가장 빨리 떨어지는 건 누구야? 얘겠죠? 플라스틱은 전혀 금속이 아니니까 전혀 반대되는 힘을 만들어지 못합니다. 붕 떨어져. 시간이 가장 짧아. 델타 T. 자, 시간이 길게 걸리는 뜻이고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뜻입니다. 얘는 중간 정도의 힘을 발휘해요. 얘는 F 정도의 힘을 발휘합니다. 힘이 발생되긴 발생이 돼요. 알루미늄 관은 중간 정도의 시간을 보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A 플라스틱관, B 알루미늄관, C 구리관 중에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게 어디냐? C가 되겠죠?
네오디뮴 자석이 가장 늦게 바닥에 도착하는 게 어디냐? C입니다. 맞죠? 가장 빨리 바닥에 도착하는 게 어디냐? A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 중에 낙하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누구냐? 낙하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누구냐? 뭔 소리야? 낙하 시간이 짧다는 건 가장 빠른 게 누구냐고요? 그죠? A죠. 낙하 시간이 가장 짧은 건 A입니다. 낙하 시간이 가장 긴 건 누구야? C죠. 한 번 더 꼬아서 물어본다니까. 낙하 시간이. 누가 제일 빨리 떨어져? 그러면 다 알겠잖아. 누가 바닥에 제일 먼저 다 알겠잖아. 근데 낙하 시간이 누가 제일 기냐? 낙하 시간이 누가 제일 짧냐라고 물어보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이 A, B, C 상황에서 네오디뮴 자석과 바닥 사이의 거리는 똑같잖아. 다시 말해서 모든 자석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붕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모든 포텐셜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맞죠? 모든 포텐셜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속력이 가장 빠른 거야. 맞죠? 하지만 얘하고 얘는 어때요? 중간에 방해하잖아. 방해하면서 뭐가 흐르는지 알아요? 전류가 흐르죠?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지. 속력이 발생하니까. 하지만 중간에 무슨 에너지? 바로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처음 갖고 있던 포텐셜은 다 똑같은데 얘는 모든 포텐셜이 모두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속력이 제일 빠르지만 얘는 포텐셜이 전기로도 바뀌고 나머지가 운동으로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가 좀 적을 수밖에 없죠.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력이 느려.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야. 얘는 중간이죠. 포텐셜이 얘도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전기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얘보다는 좀 많겠죠. 얘보다는 적겠지만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B하고 C는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모두 성립하지만 그 모든 에너지가 얘는 모든 에너지가 다 운동, 얘는 모든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A보다 적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 내용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패러디 법칙까지 잘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발전기입니다. 이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하면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막 생산할 수 있어요. 도선과 이 코일이죠.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를 붕붕 돌리면서 가깝게 멀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력선이 이렇게 꽂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가 이렇게 자기력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되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돌면요.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자기력은 똑같은데 얘가 회전하면서 많이 통과하네, 적게 통과하네, 전혀 통과하지 않고 있네, 다시 많이 통과하네, 엄청 많이 통과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몸이라는 건 요 사각형이야.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꼬마전구에 불을 켜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얘가 돌면서 자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때는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엄청 많아, 이 뜻이고요. 얘가 이렇게 약간 각도를 가지게 되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좀 적어지는 거야. 이게 싫으니까 자기력선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흘리게 되겠죠.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전혀 없어요. 수직이 이렇게 완전히 평행할 경우에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면서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꾸 바뀌니까 자기선속이 자꾸 바뀌니까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꾸 바뀌니까 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네, 많다가 적어지다가 더 적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자기 선속이 줄어드니까 자기 선속을 다시 늘리는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다시 이렇게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모습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다시 자기력선이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늘어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이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 더 돌면 다시 늘어납니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를 반복하니까 전류 방향이 수시로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교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게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발전기의 원리.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자, 이것도 유도기전력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는 거래. 이거 왜 전자기 유도현상일까? 이게 뭐야? 마이크는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있죠? 노래방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집어넣어. 소리 집어넣으면 뭐가 떨린다? 진동판이 먼저 떨립니다. 진동판이 막 떨려. 근데 진동판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진동판에 부착된 코일이 연결되죠. 코일이. 진동판이 막 떨리면 코일이 같이 움직여. 안에 자석 보이죠.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코일.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막 바뀌니까 코일이 어떻게 해요? 전류를 찍찍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소리 음파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 거기 맞춰서 전기 신호를, 유도 전류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도 전류가 바로 신호가 돼서 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스피커에 연결해서 빵빵하게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마이크의 원리예요. 마이크 안에도 지금 우리가 봤던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게 이용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전거에 부착하는 발전기야. 본 적 있나? 자전거 앞바퀴 쪽에 툭 달아놓고 자전거가 막 굴러가면은 얘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앞에 헤드라이트를 켜요. 자전거 앞에 전조등을 킵니다. 자전거 앞에 전조등, 이제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앞에 불을 켜고 가잖아. 그 불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기로 켜는 불이에요. 건전지를 연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에 앞바퀴 이렇게 붙어 있어. 자, 바퀴가 돌아가면서,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면서 바퀴에 이걸 연결합니다. 다시 돌아가. 막 돌아가면은, 얘가 막 돌아가면요. 여기 코일과 자석 보이죠? 아마 이게 돌아가면, 밖에 가운데 자석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자석과 연결되어 있는 거 같네요. 자석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석이 같이 막 돌아가면 밖에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졌다가 멀었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막 변하니까 이 코일의 유도 전류가 유도가 돼갖고 그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불을 켜는 겁니다. 영구 자석이 회전하면서, 그죠?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거. 즉, 작은 발전기가 자전거 앞바퀴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는 거네요. 자, 세 번째, 이 녀석은 어디서 많이 봤던 놀이기구입니다. 바로 자이로드롭이에요. 자이로드롭이 위에까지 꽉 올린 다음에 쭉 떨어뜨리죠. 자유낙하시키는 건데 마지막에 떨어지다가 멈추죠. 멈출 때 놀이기구 직원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멈춥니다. 놀이기구 직원이 브레이크! 눌러서 멈추는 거라면 사람의 실수로 브레이크를 못 누르면요. 사람 다 죽겠네. 그죠? 큰일 나겠죠? 자이로드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자동으로 멈춰요. 어떻게 하냐? 자이로드롭 그 의자에 자석을 붙여놔요. 자이로드롭 타면은 내 의자의 뒤쪽에 자석이 매달려요. 자석이 매달려 있고 저 아래쪽에 코일이죠. 아래쪽에.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요. 자석과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이 코일에서 저 자석을 미는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죽는 방법은 간단해요. 맨 위에 올라갔잖아. 의자에서 자석을 뜯어내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아무튼 자석과 이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거죠. 자, 전자기타.
일렉기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렉, 현, 줄이죠, 줄. 6개의 줄에 기본적으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릅니다. 다른 말로, 자기화된 기타줄이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고 있어. 이거를 띵 치면요. 전류가 흐르면 얘가 뭐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니까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일종의 자석입니다. 일종의 자석이 되는 거야, 자석이. 이 줄이 자석이 되는 거야.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만들어져요, 자기장.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걸 가지고 팅 튕기면 밑에 코일 보이죠? 밑에 코일이 위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코일에 뭐가 유도가 돼? 전류가 유도가 돼서 얘가 어떤 줄을 쳤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거를 이제 얘가 이 파동을 전기신호로 만드는 겁니다. 얘를 자화시키는 건 요 가운데 자석들이 얘를 자화시키는 거야. 자, 요걸 자화. 이건 강자성체겠죠? 강자성체를 자화시켜서 얘가 자석이 되게 만들고요.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게 해갖고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른다기보다 요 자석들 때문에 자화됐다는 게 더 맞겠다. 자화된 줄이 왔다 갔다 하면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줄을 쳤는지 알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본 건 정리하면 4가지를 봤는데, 자, 체크할 거면 4가지는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죠. 즉, 됐어. 자석과 코일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석과 코일을 모두 이용하는 장치야. 아주 일반적인 장치죠. 근데 저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석 빼고 코일들만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밑에 겁니다.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 자, 이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죠. 코일만. 하나씩 볼게요. 금속 탐지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왜 땅속에 금속이 묻혀있는지, 땅속 깊은 곳에 금속이 묻혀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지뢰 같은 거 탐지할 때 이용하는 금속 탐지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코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걸 1차 코일, 이 녀석을 2차 코일이라 그래요. 코일만 이용하는 거야. 1차 코일을 이용해서 띵, 코일에 전류를 흘립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걔가 자기장 만들어잖아. 자기장, NS급. 자기장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자기장을 쏘는 거야. 땅속에다가 자기장을 막 쏘는 거야. 자기장을 쏘면 밑에 강자성체를 비롯한 금속이 묻혀있다면 내가 자기장을 쏘면 그 자식도 뭐가 돼? 자화되지. 자석처럼 변할 거 아니야. 자석처럼 변한 금속은 뭘 발생시켜? 걔도 자기장을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 걔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을 2차 코일이 감지하는 거야. 자, 금속이 자화가 돼서 얘가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이 코일은 자기장이 발생되면 이 코일은 이 자기장이 코일에게 영향을, 즉 자석이 코일에게 영향을 주면 이 코일은 좋아하지 않지. 얘가 또 전류를 만들어내요.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이 밑에 뭐가 있고 금속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금속이 묻혀있으면 내가 1차 코일을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자기장을 쏘면 금속이 묻혀있다면 그 금속이 뭐 될 것이다? 자화가 돼요. 1차 코일의 전원을 끕니다. 자화가 되어있는 놈이 계속해서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겠지.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순간 밑에 금속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쏘는 게 아니라 증 쏘고 얘 꺼버려. 기다려. 오늘도 안 일어나요? 옆으로 이동해서 증 쏘고 기다려. 막 거꾸로 자기장이 막 와. 유도전류 막 생겨. 밑에 여기 금속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금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석이 없죠. 코일을 이용해서 얘를 자화시킨 거니까 따로 자석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무선 충전기. 이 충전 패드에는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 충전 패드에 1차 코일이 있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딩딩 만들어질 거예요. 자기장. 거기다가 내가 이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 핸드폰 뒤에 또 코일이 감겨있어요. 2차 코일이.
그 2차 코일이 있는데 밑에서 자기장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 2차 코일은 걸 좋아해, 싫어해? 자기장이 변하니까 싫어하잖아.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싫어하니까 2차 코일에서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또 전류를 흘리게 해서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래서 여기도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얘가 전기를 만드는 걸 모아서 충전하는 거야.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간에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이 2차 코일에게 영향을 주면 2차 코일은 그게 싫기 때문에 스스로 또 전류를 만들어내요. 얘가 만드는 전류를 측정기에 저장하는 게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의 원리예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다 무선 충전 되잖아요. 자, 인덕션 레인지도 마찬가지인데 인덕션이 밑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 전원장치 연결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AC 전류, 왔다 갔다 하는 전류 흘립니다. 그럼 이 코일에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생겨.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생기면 자, 인덕션 전용 프라이팬이야. 인덕션 전용 프라이팬을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에 판이 있는데 판에 약간 코일 같은 게 있다고. 코일 같은 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이 코일이 그게 싫어서 전류를 만들겠지. 코일에 전류가 징징징 흐릅니다. 유도 전류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이 전류가 흐르는 이 판은 굉장히 저항이 큰 판이에요. 전류가 막 흐르는데 저항이 세면 부딪혀서 열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열이 발생이 되어서 여기 위에 요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자, 밑에서 인덕션을 땅 키면은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막 생겨. 자기장의 변화가 막 생기면 여기 있는 코일들이 유도 전류를 막 만들어냅니다. 유도 전류가 아주 저항이 큰 판을 돌아다니면 열이 발생이 되어서 요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만 뜨거워지고 인덕션 판 자체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이거 요리가 끝나고 딱 얘만 드러내면 여긴 뜨거운데 인덕션 판은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카드도 바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 봐봐. 교통카드에 지금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카드를 보면은 왼쪽 위에 살짝 노란색으로 막 이런 거 박혀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IC 칩이야. IC 칩. IC 칩 안에 내 정보가 들어있다. 처음 우리 카드 만들 때 청소년인 거 막 인적상 얘기해서 청소년 인증을 받으면 자기가 청소년이라는 정보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바깥쪽에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연결해놨어. 얼추 보던 모습이다. 그래서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결했어. 다시 말해서 IC 칩은 컴퓨터 칩이라서 전원이 공급되어야 자기가 누군지 신호를 발생시켜. 근데 카드가 전원 장치가 어딨어? 카드는 그냥 카드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버스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버스 단말기가 자석이 있어. 자석. 또는 1차 코일입니다. 자석 또는 1차 코일은 뭘 발생시켜? 자기장을 발생시키잖아. 이 자기장 때문에 이 코일은 자기장이 오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전류를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얘를 자기장 근처에 쭉 갖다 대면 이 자기장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 전류 때문에 IC칩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IC칩에 전원이 공급되면 IC칩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전자기파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요.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그럼 그 전자기파를 얘가 감지해서 띵 찍히면서 청소년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버스 타보면 그러잖아. 그리고 얼마가 남았다. 잔액도 얘기해주고 잔액도 막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서로 얘와 얘가 IC칩과 여기 있는 IC칩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깨어나게 하려면 전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카드마다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잠깐 전기를 공급해서 IC칩을 깨어나게 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도 전자기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 자동차에도 하이패스 단말기 있죠. 걔도 이런 방식으로 쟤와 나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예요. 하이패스 단말기 마찬가지, 교통카드 단말기 마찬가지, 다 이런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와,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오늘 중학교 때 잠깐 배웠던 전자기도 현상과 오늘 패러다임 없이 막 공식으로 막 어렵게 배웠던 이 전자기도 현상이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하고 넘기면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빠르게 풀어볼게요. 선생님 혹시